우리 가족의 자유를 위해 선택한 RPAR. 매일 직장에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아프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나의 소득은 얼마가 될까? 회사가 나를 지켜줄까? 회사는 나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보증을 서주는 곳이다. 또한 회사는 안전하게 한 달에 내 시간을 뺏어가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또한 회사는 건강보험을 절반 내주는 곳이다.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 말고 다른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의 결정은 자산 배분이다. RPAR ETF를 계속 매입 보유한다. 기존의 부동산 비율을 줄이고 전세계 주식에 분산 투자하며 채권과 금, 원자재 기업을 골고루 가져간다. 내가 직접 비율 결정과 리밸런싱을 하지 않기에 더욱 신뢰가 간다. 리스크 확률에 따라 자산 배분의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간다. 인간의 심리에 따라 결정되지 않음에 더욱 안심이 된다. 역사상 증명된 자산 배분이고 최근 20년도부터 현재까지도 증명이 되었다. 최근 21년간 4번 떨어졌고 가장 많이 떨어졌을 해가 10%이다. 연복리 8%이다. 0.54% 수수료를 제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수익률이다. 게다가 달러로 인한 수익 20년간 약 2% 정도는 비과세이며 보너스 수익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하면 된다. 존 보글이 한 말이다. ETF 창시자다. 그냥 자산 배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자산 배분은 한번 공부해 놓으면 더 이상 시장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어려움도 없고 리밸런싱하는 어려움과 귀찮음도 없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 RPAR을 산다. 알아서 다 해준다. 투자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금이라면 그 자금은 당연히 단단한 돈이어야 한다. 없어도 되는 여유자금. 하지만 우리는 적절한 대출, 즉 레버리지를 활용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이 레버리지는 항상 조심해서 써야 한다. 폭락장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가 망가지게 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IMF처럼 직장 자체의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등 위험 자산들이 모두 자산 가격의 하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럴 때 올라가는 자산들은 무엇인가? 바로 채권이나 금이다. 그럼 당연히 분산해야 한다. 그리고 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밸런싱을 해줘야 한다. 이 리밸런싱 자체가 4가지 자산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수이다. 오른 자산은 팔고 그 돈으로 떨어진 자산을 비율대로 다시 맞춰주면서 원래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다. 그럼 더욱 안정되고 좋은 수익률로 보답해준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상상하라. 은퇴 후의 상상만으로도 긍정적 에너지를 가질 수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된다. 나의 뇌가 인지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인지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틀간 강릉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여기서부터는 상상이다. 역시 여행은 피로하다. 피로감이 극대화됐다. 역시 집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다. 운전만 20시간을 더 했다. 물론 나눠서 하긴 했지만 여행의 순간의 행복감은 여유로운 만족감일 것이다. 피로한데 내일 출근해야 하나 하는 걱정은 없다. 이미 은퇴했기 때문이다. 여정의 피로가 가실 때까지 우리는 쉰다. 쉬다 지쳐 지루해질 때까지 쉰다. 하지만 30분 걷기와 건강한 식사는 빼놓을 수 없다. 신선한 야채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다. 고기와 탄수화물은 줄이고 최대한 야채를 듬뿍 먹는 식사 습관과 걷기만으로도 건강을 챙길 수가 있다. 쏟아지는 비에 둘째가 잠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꿀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한다. 오늘은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하루 종일 우리 부부에게 아이와 같이 있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오늘은 아이의 눈을 한참 바라보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겠다.
밥을 먹이고 1시간가량 놀다가 우리는 지쳐 있었다. 육아가 이렇게 힘들다. 비가 오니 빗길에 좋은 드라이브 코스로 근교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간식을 챙겨 나간다. 뽀로로 음악을 들으면서 카시트에서 이리저리 어깨를 흔들고 한 손에는 간식을 들고 쩝쩝대며 먹는 둘째의 모습은 우리가 은퇴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오늘의 감사. 심호흡으로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어제 시간을 내서 상생카드 충전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알페이알 매수를 9월까지 30% 계획을 세웠으나 초과로 32%까지 매수했다. 심리적인 안정과 초과 수익을 달성함에 감사하다. 12월까지 100% 매수할 수 있는 멘탈과 분할 매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둘째가 장염에서 아주 건강하게 완쾌됨에 감사하다. 집안일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다. 어제는 탈수까지 다 된 빨래에 또 유연제를 넣고 돌려서 혼이 났지만 아내에게 그럼에도 감사하다. 첫째와 둘째 그리고 아내의 눈을 마주치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첫째아이 학교를 데려다 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데려다 주고 싶다. 그리고 파이어의 여정을 같이 가고 완벽하게 파이어의 정신을 이해했으면 한다. 첫째가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는 것을 온전히 본인 판단으로 결정하길 바란다. 배움이란 것이 본인의 욕구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굳이 정규 과정이나 대학에서 배우지 않아도 된다. 특히 금융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금융인데 회사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한 삶을 교육하고 있다.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비용을 온전히 자산 배분에 투자하고 투자가가 되었으면 한다. 아니면 시드머니를 가지고 본인의 사업을 했으면 한다. 하지만 첫째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이상이다.